예, 반갑습니다. 이갑식입니다. 진행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오늘은 6월 대비법 공개 특강입니다. 한 3교시로 정도 제가 진행할 것 같고, 짧게 해서 한 30분 정도, 한 시간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준비 방법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교시는 간단하게 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시험도 보고 했는데 뭐 시험 보는 게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는 저에 대한 정보입니다. 갖고 계신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그냥 생략 넘어가겠습니다. 전공은 정치외교학이었고 2013학년도부터 연대가 논술을 편입해 봤어요. 편입은 그 전부터 있었죠, 당연히. 근데 논술을 편입한 것이 연대가 2013, 고대가 2018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메가 UT였는데 나중에 김영 편입하고 이제 통합이 되고 지금은 김영 메가가 됐죠. 그때부터 논술을 계속 담당하고 지금 현재 그 고등부 논술도 담당하고 있고 대한민국 논술은 대부분이 고등학교 논술이 못합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대입 논술 준비하셨다면 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뭐 절대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수능 볼 때 수능 보라면 수능 당장 보는 게 쉽지 않죠. 마찬가지일 텐데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 논술과 좀 비슷합니다. 단지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일단 당연하겠죠. 지금 고등부는 이제 고3 대상이고 편입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대상이니까 그죠. 하지만 문제 패턴이라든가 이런 각종 문제 시기는 좀 비슷합니다. 6월 달에 여러분 준비하실 것은 아마 그 김영 편입이 항상 이게 커리큘럼이 그 짝수달이 홀수달이 개강달입니다. 13579가 개강달이고 짝수달은 중간에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이때 여러분 준비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기존 반에 자기가 통합되는 방법이고 근데 기존 반 들어가면은 이제 1, 2, 3, 4강이 진행이 됐고 5, 6, 7, 8강 듣는 거겠죠. 조금 애매할 수 있죠. 대신에 5, 6, 7, 8강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달 홀수달이 1, 2, 3, 4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1, 2, 3, 4 듣고 5, 6, 7, 8 듣는데 이제 여러분 같으면 5, 6, 7, 8 듣고 1, 2, 3, 4. 이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기 완성반 그래서 아마 수요일반 아마 그 강의에 있을 텐데 그거는 8주짜리를 4주로 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축이란 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긴 한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전체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은 좋겠지만 대신에 조금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점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보통 권장해 드리는 것은 단기 완성반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좀 빨리 가더라도 처음부터 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그거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전체 커리입니다. 전체 커리를 보신 이유는 우리가 원래 공부해야 될 것은 이 전체 이것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 6월에 왔으니까 이제 요것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니까 전체 한번 보시면은 모든 공부의 기본은 맨 위에 있는 유형 기본편입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 시작하실 때 이거 수업 들으실 텐데 이 수업은 나중에 학생들이 뭐 9월달, 10월달에 오더라도 제가 이거부터 공부하라고 해요. 반드시 필수입니다. 만약에 가끔은 12월달에 시작하는 학생도 가끔 있습니다. 그때 학생이 저한테 물을 때 선생님 제가 딱 2주만 공부할 건데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럼 뭘 준비하면 될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권장하는 것이 1번입니다. 기본 유형편. 이건 여러분이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 정책심화편은 주제편입니다. 배경지식 같은 건데 예전에 이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하지만 8주 정도 일단 사탐 문제처럼 여러분이 내용을 암기해서 시험장 가서 푸는 그런 식의 공부는 절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백인지식이 필요한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연습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기출, 연대 기출인데 논술의 빅3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 유형 이론편, 그 다음에 고대 기출, 연대 기출. 요것만 해도 벌써 6개월이죠. 2달씩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6월달이죠. 요것만 해도 쉽지가 않죠. 기간이,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공부들은 여러분이 빡빡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절대 아마 우리 상담 받아보시면 늦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 좀 듣는데 그죠? 작년 제 수강생 중에도 12월에 와서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논술 공부 좀 많이 돼 있었겠죠. 이런 고3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 지금 고3들이 수능을 지금 시작하면은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물론 반수반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재종반에서 반수생 직접 이렇게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만 공부할 게 좀 많긴 하죠. 그 편입하고 그 수능은 비슷합니다. 한 달 차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입 시험 일정을 생각하실 때 수능은 여러분 언론 나오는 거 잘 알잖아, 그죠? 수능 끝나고 딱 한 달 뒤가 그 고대 논술 시험 날짜입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목요일날 시험 보죠. 그 편입은 토요일날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딱 4주 플러스 이틀 뒤가 딱 토요일이죠. 그렇게 보면 정확히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차이라고 가정했을 때 6월달 연고대. 근데 고등부 여러분 수능은 연고대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논술은 연고대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부 수능보다 훨씬 더 부담이 좀 크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도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물론 가능성은 충분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7월 달부터 많이 준비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부터 하더라도 가능은 하지만 그건 상대적인 시간이고 절대적인 시간은 그렇게 시간이 풍부하지 않다. 그죠? 커리 보시면 되죠. 제가 우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론편 해야 되잖아요. 기출 문제 모르고 시험장 가는 것도 이상하죠. 그러면 6개월 걸리는데 지금 벌써 6월 달이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실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 가면은 실력은 좋은데 실력 발휘가 안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또 실전 연습은 2단계로 갑니다. 하프 형태, 풀셋 형태. 시간이 없으면은 하프는 건너뛰고 풀셋을 바로 가기도 합니다. 하프와 풀셋 차이는 하프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만 연습. 풀셋은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직전 파이널 이거는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12월은 생각하지 마시고 11월 말까지 공부하신다. 그러면 지금 6월이니까 6, 7, 8, 9, 10, 11. 딱 6개월 남았어요. 그죠? 6개월 남았으니까 기본적인 공부해도 우리가 빡빡하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특정한 달에는 두 개의 커리를 동시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일도 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은 단기 그래서 6월달 수업을 단기로 끝내버리셔야 10월 말에 끝납니다. 보세요. 6월 한 달이 기본편 끝나죠. 그 다음에 7월, 8월이 고대 기출, 그죠? 9월, 10월이 연대 기출. 10월 말에 끝나고 그 다음에 11월 한 달을 풀셋 파이널로 갑니다. 요 풀셋 파이널 11월 한 달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얼추 이제 커리가 맞아 떨어지죠. 12월 달은 이제 직전 12월 달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능 끝나고 한 주 정도 막 논술 공부 많이 했죠. 그런 개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월은 시험 임박한 주기 때문에 조금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필수 공부고, 그 다음에 요 지금 표시되고 요거는 이제 전문 특강입니다. 학원에서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는 이걸 꼭 권장을 해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현강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 특강이 할인폭이 되게 큽니다. 이거는 그 학원에서 매출 용도보다는 공부를 하나 더 시키자라는 개념으로 만든 강좌예요. 아마 시간표 보시면은 그 브릿지라고 있을 텐데, 그 짝수 달에 들어오시면은 브릿지 수업을 아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그 결합 강좌로 해서 단독으로는 이게 신청이 안 되고, 정규반 신청할 때 같이 결합된 강좌이긴 한데, 나중에 그 7월 달부터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인강으로 가능하고,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그죠? 대석회 한번 그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3, 4월은 독해력 특강 했고 이미 지금 현재 5월, 6월은 이제 논리 브릿지 특강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8월은 도표 특강입니다. 9월, 10월은 연대 수시 엄선 특강 이렇게 지금 제목 붙어 있죠. 이것도 꼭 기억하셨다가 홀수달, 그죠? 대개강하는 그때 홀수달은 반드시 같이 포함시켜도 괜찮을 겁니다. 아마 수강료 부담이 좀 적을 거예요. 인강은 좀 다릅니다. 현강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이거 7월 달부터 제가 준비를 시키는데 이것도 준비하셔야 되죠. 이거는 조금 짧게 갔을 때 딴 건 없죠. 몇 개 빠지겠죠. 여러분 같으면 더 빠져야 되겠죠. 지금부터는, 그죠? 등등할 텐데, 필요한 공부는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인강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거는 제가 첨삭하면서 그 학생마다 특성들이 있겠죠. 그때 제가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여기 기본 유형 수업 방식인데 아마 이런 6월달 수업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 수업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강의가 이제 3시간 있는 것이고, 자, 쓰기는 아마 고등학교 때 논술을 공부해 본 학생은 고등학교 때 막 쓰기를 하죠. 4시간, 3시간 수업할 때 절반은 강사가 문제 해제하고 절반은 학생이 씁니다. 그리고 직접 첨삭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은 50%밖에 강의가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3들 재수생들은 논술학원에 2번 못 나오죠. 그죠? 바쁘죠. 그래서 온 김에 쓰기 첨삭을 다 해야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좀 대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첨삭은 제가 1대1로 별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삭은 무조건 강사가 직접 다 합니다. 고등부는 동시에 20명, 30명 첨삭하니까 불가능하죠. 첨삭쌤이. 그래서 별도의 첨삭쌤을 모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편입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다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간은 뭐 제가 자유인데 여러분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첨삭 시간은 한 15분 정도 안팎이에요. 15분도 되게 길게 잡은 건데 일부러 길게 잡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집이 거리가 뭐 왕복 한 3시간이다 하면은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때는 제가 화상 첨삭으로 합니다. 구글 미트로 많이 쓰는데 학생이 저한테 써서 보내주면 이제 이미 찍어서 보내면 되죠. 보내기 쉽죠, 요즘에는. 그죠? 폰이 있으니까. 찍어 보내주면 제가 화면에 지금 수업하듯이 화면에 띄워놓고 미트 화면 공유하면은 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전자편을 막 필기하면서 첨삭 끝나면은 그건 다시 캡처 떠서 바로 보내줍니다. 실제 옆에 앉아서 하는 거나 뭐 똑같이 하시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가끔 학생들 저한테 뭐 읽으면 좋은 책이 뭐냐 이런 거 자꾸 물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아예 그래서 그 독서 한 강좌당 한 독서 위주로 해갖고 8주니까 8주 동안 책 한 권을 끝냅니다. 독서를. 여러분 생각에 좀 만만해 보이죠? 나는 예전에 그도 독서 소년이었는데 하루에 책 몇 권 읽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서는 정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제가 책 읽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읽기는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때 독서 노트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책은 읽고 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독서 노트는 한쪽 두 쪽 정리하는 것이고, 제가 말한 정리는 책 전체를 정리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넉넉하게 시간 줍니다. 60일 주니까 그거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문사설을 이제 정리하는 걸 이건 매일 시킵니다. 신문사설은 하루에 한 개씩 매일 등등 해서 3시간짜리 수업이긴 하지만 그 3시간짜리 수업 갖고 여러분이 솔직히 그 연고대 간다라는 게 조금은 의아하죠. 정말 갈까? 그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 많이 해도 연고대가 쉽지 않았는데 한번 겪어봤잖아요. 실제 만만치 않죠. 그래서 추가적인 거 시킬 거니까 단지 이제 제가 시킨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안 따라옵니다. 버티고 여러분이 특히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독서예요. 책 읽고 정리하라면 여러분이 거의 경악할 수준이에요. 오, 내한테 감히 이걸 시키다니. 이런 눈빛으로 저를 막 원망스럽게 보는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읽고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모든 논술은 읽고 정리하는 수업입니다. 시험 자체가 그래요. 읽을 거리를 잔뜩 주고 나서 이제 질문하죠. 그게 익숙해야 되니까 제가 시키는 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적을 처리합니다. 성적은 6월 달까지는 아직 제가 이제 개인당 성적을 처리하긴 하지만 성적표는 이제 7월 달 되면 스쿨링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갖고 작년도 7월 달부터 했었는데 상반기 때는 그래도 통계가 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첨삭은 그 채점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제가 종이에다가 이제 점수를 적어 드립니다. 학생들 간의 통계는 나중에 제가 성적 앱을 통해서 다시 제공해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 단계별 핵심 용인데 이거는 뭐 지금 가볍게 보세요.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이게 우리가 이제 8대 유형 그럽니다. 논술에 대한 제시문이야 무한대겠죠. 무한대인데 논제라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 무한대가 아닙니다. 10가지도 안 돼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연대 고대 논술은 문제가 오픈되어 있어요. 저는
이번에 나올 연대 1번 문제, 2번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고대 1번도 그렇고 고대 1번 400자 요약하시고 나오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연대 1번은 가나다 비교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나왔으니까. 10년 넘게 나왔으니까. 그죠? 갑자기 바뀔 수는 있겠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고대 1번은 항상 400자 요약, 연대 1번은 항상 가나다 비교. 아니면 뭐 비교가 조금 바뀝니다. 가나 비교, 뭐 나다 비교 이런 식으로. 2번 같은 경우는 연고대 사회논술은 도표가 나와요. 도표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설명형 평가가 나옵니다. 항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연대 인문 2번은 2번도 비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정확히 예측 가능해요. 학생들도 알고 다 압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제시문이죠.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서 하는 일은 이때 배운 방법대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 내겠죠. 이제 그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되도록 하는 게 이제 그 정도 되는 학생이 합격하는 겁니다. 그죠? 연대는 그 편입 논술 경쟁률이 높으면은 20대쯤 됩니다.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높은 데가 20대 정도. 그럼 20명 중에 한 명이 그 정도 실력까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요거는 이제 그 정적 심화편인데, 주제편 강의입니다. 나중에 요건 3, 4월 수업했고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현 강의 수업하지 않고, 인강에 올라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인강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이건 제가 첨삭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케이스별로 좀 권장을 합니다. 전혀 이렇게 논술적인 주제에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뭐 자연계 출신이라서 사탐도 공부 해본 적이 없거나, 뭐 등등 해서, 그럴 때는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암기해서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니까, 그죠. 여기 이제 브릿지 특강, 아까 말씀드렸던, 꼭 기억하셨다가, 홀수달 개강할 때는 꼭 같이 동시에 신청해야 여러분한테 아마 할인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2시간짜리입니다. 길진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첨삭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첨삭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논술 공부해본 학생은 첨삭을 받아보셨을 텐데, 실전 이거보다 훨씬 더, 멘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학생은 12월 달 했던 학생이라 조금 더 좀 실력이 붙은 학생 첨삭이에요. 실제는 거의 뭐, 한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빨간 펜이 이제 가득해질 텐데, 실제 이제,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익힐 필요는 없는데, 오늘 다 잊어먹어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자, 그 모든 논술 공부의 4가지 목차입니다. 요건 여러분이 이론편 첫날부터 시험장 가서 여러분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될 4대 목차입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어떤 문제든 이걸로 풉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학생들은 풀었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오랜 그 해차 동안 제가 경험해 본 것을 최적화시킨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근데 구체적인 논제 특징에 대한 것은 제가 컨셉만 적어 놨는데, 이제 유형별로 다르겠죠. 그죠? 아까 우리가 8대 목차 봤죠? 8대 유형 봤죠? 요약형이 다르고, 비교가 다르고, 설명, 평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답안 구조 역시, 그러니까 답안 구조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문제 보고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답안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아까 제가 연대 1번 문제가 비교 나온다 그랬죠?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대한민국 대학생 치고 비교란 단어를 모를 대학생이 누가 있을까? 없겠죠? 근데 연대는 왜 그렇게 자꾸 내고 있을까? 1000자 정도, 분량은 1000자 정도 들어갑니다. 1000에서 1200자 정도. 그 연대는 글자 분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원고지니까, 원고지는 칸이 있잖아요. 앞면에 1번 답안, 뒷면에 2번 답안서요. 그러면 원고지 칸을 세어보면은 연대가 생각하는 그 답안의 분량 최대값을 알 수 있죠. 그 앞면이 1250칸입니다. 그 1200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니까, 그 텀이 200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간격이. 그러면은 연대는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1000자에서 1200자다. 그죠? 1000자, 1200자다.
그래서 최소 1000자 정도 쓰는 게 좋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연대 수시 문제입니다. 연대는 그 수시 논술도 120분 2시간 봐요. 편입도 2시간,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럼 분량도 같아야 되겠죠.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연대 수시가 지금 600자짜리 4문제 나옵니다. 연대 수시가 어려워요. 수시 논술이. 자, 600자 4문제 나온 것은 30분당 600자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간당 1200자 맞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분량과 비슷하죠? 그래서 1000자, 1200자 정도. 고대는 분량이 정해져 있죠. 1번 400자, 2번 1400자. 시간이 그래서 고대는 총 1800자, 그죠? 연대는 전체가 최소 2000자. 2000자와 1800자 싸움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좀 다르죠. 연대는 120분, 고대는 100분. 예,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이제, 분량이 가나다 비교다. 근데 1000자 정도 쓴다. 비교란 단어를 안다라는 사실과 여러분이 그 비교를 하는데 1000자짜리 답안을 채운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다 비교인데 여러분은 1000자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죠?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요겁니다. 요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그 공통점과 차이점 크게 두 파트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이 그 공통점을 쓰시오.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뭐죠? 어떻게 쓰면 공통점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여러분이 계속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공통점은 두 문장입니다. 공통 주장과 공통 항목이에요. 자, 근데 공통 주장은 또 어떻게 쓰는 거지요? 공통 항목은 또 무슨 말일까? 이렇게 자꾸 공부해 들어야 돼요. 논술은 객관식입니다. 보다시피 주관식으로 보이니? 객관식이죠. 객관식이에요. 여러분 글을 쓴다라 해서 주관식 아니에요. 자, 그 부산에 사는 홍길동하고 서울에 사는 김길동이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둘 다 논술을 잘합니다. 그러면 답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객관이죠. 그죠? 객관은 누가 봐도 손님 객자, 그죠? 볼관자. 누가 봐도 비슷하다. 객관이죠. 논술도 주관이 있긴 합니다. 그게 자기견해석인데 자기견해석이가 아주 나오긴 나와요. 지금까지 2012학년도 이제 연대 사회 그리고 인문 한 문제씩 나왔고, 그 다음에 2020학년도 고대 사회논술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연대 사회 한 번 나왔고, 총 4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안 나왔죠. 그래서 그거는 잘 안 나옵니다. 공부는 하지만 객관식 여러분이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공통 항목은 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나다. 그래서 대꾸라 그러는데 비교는 두 단어로 말하면 요약 플러스 대꾸입니다. 그런 등등 여러분이 지침이 많아요. 그걸 공부해서 그 틀대로 쓴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평가형인데 이게 작년에 고대는 인문 2번, 사회 2번 평가였습니다. 연대 사회 1번, 2번 평가였습니다. 연대 인문 2번 평가였습니다. 작년에 그 연고대 편입은 그냥 평가 문제로 그냥 온통 도배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대만 놓고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은 방금 봤던 비교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비교가 가장 많았고, 근데 연대 고대 토탈 종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면 이 논술 평가형인데, 이게 여러분도 보세요. 가를 근거로 나를 평가라. 평가란 말은 이제 타당성 판단이에요. 틀렸다 맞다 그 뜻인데, 자, 타당 부당이니까 이건 답이 여러 가지일까?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가를 근거로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세계화는 타당할까 부당할까?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타당하다, 그죠? 어떤 학자 부당하다. 그거야 찬반이 갈리는 당연한데, 자, 재심은 가를 근거로 볼 때 나에 드러난 세계화. 재심은 나가 만약 세계화 현상이 나와요. 그럼 가를 근거로 볼 때 재심은 나의 세계화는 타당할까 부당할까? 이건 답이 하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현상을 볼 때 우리의 개인적인 주관이 개입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개인의 주관이 개입이 되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개입이 되면은 답이 여러 가지 있어요.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사니까 80억까지 생각이 나와도 할 말 없죠. 다 다를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를 근거로 나를 평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이때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의 객관식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쓰는 문장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주장부터 씁니다.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유를 씁니다.
뭐뭐 때문이다. 이것도 이유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면 주관이죠. 그러면 학생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죠. 그럼 채점을 어떻게 하죠? 채점의 객관성이 조금 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논술은 학생들의 어떤 그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가급적. 이거는 채점의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상 제시문을 이용해서 이유를 만듭니다. 이거 대상 지문, 근거 지문은 말 나오죠? 자, 근거는 세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이 근거는 내가 만든 이유를 정당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친구하고 말다툼하다가 친구 이유를 막 대면 그러죠. 야, 그 이유가 말이 돼? 이렇게 항의할 때 있죠. 이유가 말이 돼? 이유가 말이 돼? 아니 그 사람은 자기 말을 정당화시키려고 이유를 댔는데 상대방이 그 이유를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돼? 그죠? 이유가 돼? 그죠? 그래서 이유를 정당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근거예요. 그 다음에 상술. 상술은 자 주장 이유 근거는 논리입니다. 로직이고 상술은 그 로직을 뒷받침하는 팩트입니다. 팩트도 물론 여러분의 팩트가 아니에요. 제시로 나오는 팩트거든요. 이런 기법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뭐가 말이 쫙 붙어 있죠. 대상 근거, 대상 근거, 그죠? 여기 다 제시문 그 등장하는 제시문들이에요. 이걸 통해서 문장 만들어 간다면은 어디에도 지금 여기 어디에도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면 제가 준비시킨 게 한계가 있겠죠.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각자마다 전공이 다를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준비시켜 줬다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개를 푼 겁니다. 사실 두 개 잘 풀어버리면 논술 공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기타 등등 해서 제가 하는 제 전화번호인데 나중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거기 프린트물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이건 제 전화번호 4번 8번 다 뿌리고 다녀갖고 아마 인터넷에 많이 돕니다. 제가 한번 검색하다 보니까 재림치가 제 전화번호 뜨더라고요. 아마 학원에 문의하면 안 가르치니까 제가 자꾸 공개를 합니다. 저한테 24시간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새벽에도 문자 괜찮으니까. 새벽에 전화는 좀 곤란해요. 제가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전화는 괜찮지. 문자는 괜찮습니다. 저는 집사람한테 아주 좋은 핑계가 있어요. 문자 오면 학생이 하면 다 통과합니다. 사실 학생한테 옵니다. 자, 그리고 출제인데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는 게 편하죠. 이렇게 나와요. 자, 작년 2024 연대 사회는 제시문 가를 바탕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그 책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곧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전체 그 논제를 제가 다 끌어모아 놨어요. 연도별로. 그죠? 연도별로 있으니까 연도 맨 뒤쪽에 이제 2023만 보겠습니다. 가를 근거로 나다를 평가하시오. 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이점 평가하시오. 사회논술 1번, 2번 다 평가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데 처음입니다. 사회논술도 연대는 1번이 비교가 나옵니다. 2012가 첫 해라 그랬죠. 2012부터 지금까지 13년 됐거든요. 여러분 14년째입니다. 벌써 띠동갑이 넘었는데 1번은 늘 비교했는데 처음으로 1번에도 지금 평가가 나왔어요. 이걸 1대2 그럽니다. 앞에 한 개 뒤에 두 개. 문제 2번은 1대1입니다. 이게 답안이 천자예요. 여러분이 논술을 한 번도 안 들어서도 뭔가 좀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1번이 어려울까요? 2번이 어려울까요? 1번은 1을 근거로 가나평가. 2번은 라를 근거로 다를 평가하기. 1번이 힘들 것 같아요? 2번이 힘들 것 같아요? 2번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시문은 1번이 더 많은데요.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제시문 많으면 더 어렵죠. 근데 답안 분량. 요거는 둘 다 천자, 최소 천자, 그죠? 분량을 어떻게 채우죠? 제시문 두 개밖에 없는데. 현실적인 이유. 우리는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제시문이 많으면은 분석하는 게 어렵죠. 하지만 분량은 채울 소스가 많죠. 이거는 제시문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인문 보세요. 1번도 비교, 2번도 비교죠. 이상하게 그 연대가, 인문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1번은 선생님 차이를 설명하는데 비교입니까?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인문 1, 2번이 다 비교, 사회는 1, 2번이 평가, 그죠? 그리고 라를 해서 이게 도표입니다.
사회 논술은 도표가 나옵니다. 연대 고대 똑같이. 자, 고대 한번 볼까요? 자, 1번은 요약이죠. 고대는 1번이 요약입니다. 400자. 이거 무지 좋아합니다. 고대는, 연대는 비교를 무지 좋아하고, 고대는 요약을 무지 좋아합니다. 재밌는 학교들이죠. 평가. 그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평가가, 지금 아까 연대 사회논술 1번, 2번, 고대 인문, 고대 사회 2번 문제, 평가. 또 고대는 배점이 달라요. 연대는 배점이 같습니다. 50점, 50점. 얘는 2대 8입니다. 20, 80이에요. 그래서 뭐 1번 요약 아무리 잘해도 2번 문제 못 풀어버리면 절대 붙을 수가 없죠. 이제 보시니까 어때요? 문제 패턴이 좀 만들어지죠? 똑같지 않습니까? 1을 바탕으로 2, 3, 4 평가하기. 1을 바탕으로 2, 3, 4 평가하기. 그죠? 패턴 똑같잖아요. 연대 볼까요? 방금 봤던 거. 가를 바탕으로 나다 평가하기. 그죠? 뭐가 다르죠? 제시문 기호가 다르네요. 그죠? 개수가 좀 다르죠? 고대는 1, 2, 3, 4 기호를 쓰고 있고, 얘들은 가나다 쓰고 있고, 그리고 제시문 개수가 1대2, 1대1. 그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의 평가를 준비만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풀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전제가 있다. 뭐죠? 제시문을 이해해야 된다. 제시문만 이해했다면. 그래서 독해가 중요합니다. 결국 나중에 논술은 독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읽기 독해를 시키는데 학생들이 목숨 걸고 버팁니다.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에 제가 2024 논술 적중시킨 건데 이건 보고서입니다. 일종의 학생들한테 정보 공개를 해야 되죠. 1차 60명이 붙었고, 고대는 1차 발표가 없죠. 학사 편입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실제 1차는 연대 위주로 발표한 겁니다. 원래 고대가 좀 바뀝니다. 제도가. 곧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1차 합격이 약 절반 정도가 이제 2차 최종. 이건 엄청 많이 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 혼자 실적이고 연대 고대만 대상을 하기 때문에 아주 퀄리티가 고퀄리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격생 그 학과들인데 1차는 뭐 과별로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2차 최종 합격생 27명입니다. 26이 아니고 한 명 빠져 있네요. 27명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은 합격생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요즘 이게 입증을 해야 돼 갖고 합격생들 합격증 이미지입니다. 27개죠. 상고 27, 그죠? 이거는 적중 사례인데 실제 우리가 다뤘던 문제 중에 그대로 나와요. 이게 2023거 제가 똑같은 거, 주제가 똑같은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제시문 자체가 똑같습니다. 이건 책 페이지입니다. 기본용 156, 231쪽, 도표에서 141쪽인데 왼쪽이 실제 출제됐던 문제, 이거는 제가 수업 다뤘던 문제입니다. 왼쪽은 영어 지문, 오른쪽은 한글 지문인데 같은 책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책에 똑같은 문장입니다. 번역만 다 됐을 뿐. 요건 2024 작년입니다. 제가 하프파이널 10월 마지막 8주차에 다뤘던 시험 문제인데 수사학입니다. 이건 2009학년도 연대 수시 문제입니다. 왼쪽이 작년 실제 기출문제, 연대 인문 제시문다. 오른쪽은 2009 연대 수시 제시문과. 이게 번역돼서 나온 게, 이게 원래 원문이고 이게 번역이겠죠.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브릿지 특강에 보시면 9월 10월 달에 연대 수시 엄선 특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연대 수시에 나왔던 제시문 여러분 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았죠? 거기서 꼭 한두 개 나옵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뭐 제시문 분석하는 방법, 이거 나중에 수업할 때 알겠죠? 또 키워드 분석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이제 일단 테크니컬한 부분들인데 모든 걸 공식화시켜서 공부를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논술을 글짓기라고 생각했다면은 빨리 버려야 돼요. 글짓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글짓기를 학생들한테 시켜서 대학생을 뽑을 이유가 없지는 않겠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 편입생을 뽑으려고 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독해력 아까 증강 프로그램 신문사설 하루에 한 개 이상 한 강좌 한 독서 그죠? 책이
철학과 kultu 총수부에서 이성의 기능, 인권법 이렇게 자꾸 나갑니다. 2달에 한 건씩. 브리지 특강까지 해서 이게 추가적인 거죠. 추가적인 정규 강좌 이외에 여러분이 독해를 키워야 되는 공부들이에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여러분이 독해력은 여러분이 키워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제도인데 이게 연대는 그대로인데 원래 고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이게 바뀐 겁니다. 똑같아졌습니다. 쉽게 바뀌었죠. 같다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 2단계가 연대는 서류인데 면접이 없어요. 그런데 고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부활했습니다. 고대가 면접이 없었거든요. 면접이 부활했습니다. 배점은 같습니다. 1단계가 논술 100%, 2단계가 논술 60에 연대는 서류 40%, 그죠? 고대는 면접 40%.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고대 면접 쉽습니다. 근데 면접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면접에 제출한 자료들이 있겠죠? 학회서, 그죠? 학회서 갖고 보통 면접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도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학회서 항목이 그 5개 항목이었는데 1000자씩 5000자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이게 3000으로 줄어들어갖고 항목 3개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7월달부터 제가 첨삭 들어갑니다. 이게 이해하기 편해졌죠? 똑같아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술 공부할 때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수업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면 되겠죠.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제가 그 교재와 공식입니다. 저는 모든 수업을 공식으로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만든 공식인데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수업 따로 시험 따로 놉니다. 고등학교 때 논술할 때 가장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은 수업이고 문제 푸는 건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용을 잘못해요. 이제 그런 수업도 실제로 많기도 하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수업인데 수업 때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수업이 의미가 없죠. 근데 고등부 수업은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쓰기 첨삭을 수업 중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기 첨삭할 때 그 다루었던 그 문제를 해제하는 것이 수업이에요. 이론적인 수업을 많이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럼 쓰기 첨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긴 한데 편입은 제가 3시간 동안 수업만 다루니까 그 이론적인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유형 기본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4가지 아까 체크리스트 있었죠. 등등 해서 합격생은 뭐 그 김현 편입 이제 그때 메가 UT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항상 합격생 그리고 실적, 그죠? 매출, 뭐 수강생 등 매년 1위였죠 항상. 이건 아까 그 책인데 이건 책을 보여드리는 건데 커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현 편집에서 책을 가장 많이 쓰는 교수일 텐데 이거는 또 브리치까지 합치면 또 더 많아져요. 책 없이 공부하면은 프린트물밖에 없죠. 그건 자꾸 잊어먹죠. 이거는 학교에서인데 7월달부터 제가 첨삭 들어가니까 그때 해놓은 게 좋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 지원 동기 이거 밑줄에 자, 그 지원 동기죠. 여기 이제 이를 위한 학업 노력인데 이가 뭐죠? 지원 동기를 위한.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동일 계열은 괜찮아요. 동일 계열은 괜찮은데 자, 비동일 계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국문학과인데 경영학과를 원서냈다. 내겠다.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그 경영학과 3학년 수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편입을 생각할 때 기억하실 것은 편입은 그 3학년 수업이에요. 신입학은 1학년 수업이죠. 여러분 신입학 할 때 그 전공에 대한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중국어과 갈 때 중국어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수능 점수 되면 합격합니다. 그죠? 근데 편입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3학년 수업은 바로 전공 심화 수업인데 내가 국문학과 다니다가 경영학과 썼는데 경영학과 수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학생은 교수는 뽑고 싶을까? 그죠? 안 그러겠죠? 경영학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이 연고대 3학년 내 강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교수가 과연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그지? 여러분 의지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의지는 다 뭐 각자가 다 의지가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는 팩트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해서 그 전공에 대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필요한데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뭐 자격증일까,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자격증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교 수강 기록이에요. 여러분의 실력은 대학교 수업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보통 인정하는 여러분의 실적은 대학교 수업이에요. 학원 수업을 100년 들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강 신청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는 성적증명서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체크하는데 하나는 성적 자체, 점수가 일단 중요합니다. 점수 낮은 학생들 가끔 물어요. 점수가 낮은데 괜찮나요? 라고 묻는데 그 괜찮으면 성적증명서를 못하러 그죠? 그죠? 그 평가죠. 성적이 일단 당연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물론 성적이 낮다고 떨어지냐, 그건 또 별개죠. 성적이 낮으면 서류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논술 잘하면 다 극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자기 수강한 과목, 수강 과목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과목을 수강했는지. 그게 자기가 준비 정도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동일 결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알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셔야 되고, 준비 정도는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 많아서 좋아요. 근데 최소 보통 한 4과목 정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4학기, 4학기 듣고, 그죠? 편입하는 거니까. 한 학기 한 과목을 들었다고 가정하면 4과목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특별활동인데, 이거는 이제 예시를 적어놨죠.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취미인데, 리더십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의 경험. 그러니까 직책이에요, 직책. 직책을 맡아본 경험을 말하고, 봉사는 알겠죠. 동아리 알 것이고, 연구도 알죠. 뭐, 논문, 공모전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님 연구할 때 뭐, 팀원으로 활동하는 건데, 학부 1, 2학년 학생이 연구활동 있긴 쉽지가 않죠. 취미는, 개인적인 취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음악 감상, 뭐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동호회 같은 겁니다. 대학생들끼리 하면 동아리가 될 텐데, 사회 나가면 동호회가 되겠죠. 뭐, 요즘 뭐, 사이클 동호회도 있고, 뭐, 테니스 동호회 등도 있죠. 그 동호회 같은 건. 활동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자기 혼자 방콕에서 뭘 활동을 했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증명이 못하죠.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실체가 필요한데, 고대가 원래 바뀌어갖고, 고대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 특별활동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는데, 고대는 그 특별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했어요. 원래, 처음으로.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걸 또 폐지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서류심사를 없애서 그래요. 면접이 남아있어요. 면접으로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연대는 서류니까, 제출합니다. 결국은 뭐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고대는 폐지했지만 연대가 살아있으니까 해야 되죠. 요거는 뭐 미래행위니까 별거 없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여러분, 1번과 2번을 여러분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 고대도 비슷하죠? 1번. 해당 모집 단위 동기 및 졸업 후 진로계.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기가 비동일결 같은 경우는, 그죠? 연대처럼 준비가 좀 필요하죠. 학업위의 대학 시절 활동을 묻고 있죠. 여기 특별활동이라는 건데,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리더십, 봉사, 동아리, 연구, 그리고 취미활동. 근데 고대가 금년에는 이게 증빙서류 다 제출하거든요. 근데 그 특별활동 증빙서류 폐지했기 때문에 고대는 제출 안 합니다. 근데 연대는 제출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는 준비는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천자식 3천자. 연대는 600자입니다. 600, 600, 600. 또 4번 400자요. 2200자. 연대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죠. 그래서 딱히 그닥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목표는 6월 공부니까, 그죠? 6월 공부니까. 그 기본 유형편 수업을 듣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는 꼭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전공 바꾸는 게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준비가 안 됐다면, 계절학기도 다닙니다. 계절학기나 2학기 때는 반드시 자기 전공에 대해서 최소 2과목이라도, 그죠? 그래야 내가 뭔가 말하는 게 좀 신빙성이 있죠. 자기는 경영학과에 관심이 많아서 지원했다라고 하는데 학교 수업을 한 과목도 들은 적이 없어버리면 그 말이 신뢰도가 안 생기죠.
그리고 신뢰도도 신뢰도지만 현실적으로 또 학생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죠? 그것도 좀 의심이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 챙기시고, 그 다음에 활동이 또 전혀 없으면 좀 곤란하겠죠. 활동이 없으면 활동 챙기는데, 수험생의 동아리를 챙기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동아리는 이제 약간 팀워크가 좀 필요하죠. 같이 좀 어울려야 되니까, 그죠? 수험생한테 좀 안 맞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좋아요. 봉사활동 여러분이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두세 시간씩. 그리고 기간이 중요합니다. 전체 시간이 일주일 동안 100시간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그죠? 10달 동안 100시간이 일주일 동안 100시간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 신뢰도 문제. 그거 잘 활용하셔서 준비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저랑 하는 그 논술 공부인데,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공부하면 따라가면 되겠죠. 네, 또 잠깐 쉬었다가, 학생이 도착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이 도착했으면은 학생하고, 얘기를 먼저 나누고, 간단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본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7시에 많이 가버렸네요. 아니면은 그냥 문제 푸는 거는 너무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생략하고, 그 수업 중에 많이 풀어볼 거니까 어차피, 학생이 8시까지 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